이 프로그램이 드러낸 문제는 단순한 판정 시비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돼 온 구조적 한계가 한 번에 폭발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은희, 장은숙, 숙행, 비애서라는 이름들이 놓여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함은 무대에 오른 참가자보다 심사위원과 특정 인물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역 가수를 선발한다는 취지와 달리 경연의 중심이 참가자가 아닌 시스템과 인물 서사로 이동해버렸다는 인상입니다. 특히 정은희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시간 녹화와 반복되는 심사 과정에서 고령 심사위원이 감당해야 할 체력적 부담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이는 개인을 비난할 사안이 아니라 제작 단계에서 조정됐어야 할 구조적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부담이 심사의 경직성으로 이어졌고 평가 기준은 점점 과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선 인색하고 설명은 짧아졌으며 판단의 근거는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은희의 하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제작진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오히려 의문을 키웠습니다. 심사 체계보다 특정 인물의 상징성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된 이름이 비애서였습니다. 비애서의 무대 뒤에는 늘 비슷한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새롭지 않다, 예상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가 과연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는지는 의문입니다. 비슷한 완성도와 시도를 보여준 무대에서도 누군가는 관대했고 누군가는 엄격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의 시선은 참가자 개인이 아니라 심사 기준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비애서의 무대가 완벽했느냐가 아니라 왜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는 과제가 유독 특정 참가자에게만 반복됐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심사 철학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불신의 흐름 속에서 숙행의 재등장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얼굴을 비춘 인물이 다시 무대에 서는 선택은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졌고 그 자체로 의문을 불러왔습니다. 정은희를 둘러싼 심사 논란, 숙행의 재등장, 비애서에게 적용된 불균형한 기준은 각각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문제를 공유합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을 시청자에게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역 가왕 3가 직면한 핵심은 누가 더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연이 누구의 시선으로 설계되었고 누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은희의 심사 방식이 왜 문제로 지적됐는지, 숙행의 재등장이 어떤 신호였는지, 비애서 사례가 왜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 문제로 읽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은희의 심사는 실력을 인정하는 말과 결과가 엇갈리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준은 분명하지 않았고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심사체계 자체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마녀사냥이라 불렸던 초기 심사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은희를 비롯해 현숙, 최진희, 서주경, 정수라, 유진아, 한예진, 서지호, 김혜연 등 중량급 가수들이 심사에 참여했던 장면들은 구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졌을 뿐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장은숙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래에 빠져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는 발언은 따뜻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심사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는 판단을 유예한 고백에 가깝습니다. 심사위원은 감상자가 아니라 무대를 평가하고 선택으로 연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감동과 판단의 경계가 흐려진 상태에서 점수와 결과가 결정됐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정은희가 체력과 컨디션의 문제였다면 장은숙은 심사 언어의 일관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은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제작진이 심사위원의 역할과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어떤 무대는 작은 흠이 크게 부각됐고 어떤 무대는 비슷한 문제에도 관대하게 넘어갔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시청자들은 실력 검증이 아니라 흐름 정리에 가까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숙행을 둘러싼 논란은 심사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는 실력이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제작진의 판단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출연을 결정해놓고 이후 시청자 정서를 이유로 무대를 편집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대는 사라지고 존재만 남았고 이는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선택은 배려가 아니라 판단착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청자들은 편집할 거라면 왜 출연시켰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숙행의 등장은 감동도 평가도 남기지 못한 채 프로그램 전체에 부담만 더했습니다. 이는 참가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로감을 안겼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방가희의 탈락은 결정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논란이 오래 이어지는 이유는 실력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락 직후 게시판은 항의로 가득 찼고 공통된 요구는 기존 공개였습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결과만 제시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마스크걸 특별룰은 방가희, 하이량, 강혜원 3명에게만 적용된 규칙이었습니다. 단 한 명만 살아남거나 경우에 따라 모두 탈락할 수 있는 구조는 공정한 경쟁이라기보다 극단적인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이로 인해 무대는 실력 검증이 아닌 심리 시험의 장이 됐고 방가희는 개인의 패배자가 아니라 구조의 희생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례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가수를 선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현역 가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현역 가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는 비판을 넘어 책임의 문제로 이동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둘러싼 불신은 더 이상 특정 심사위원이나 참가자 개인에게 전가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왜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선택의 예술입니다. 모든 무대가 생존으로 이어질 수 없고 누군가는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결과의 잔혹함이 아니라 과정의 설득력입니다. 탈락이 억울하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고 판단의 논리가 공유된다면 시청자는 이를 경쟁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 가왕 3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탈락 자체가 아니라 그 탈락이 왜 발생했는지 끝내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사평은 점점 추상화되었고 기준은 암묵적인 합의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새로움, 도전, 현역다움이라는 단어들은 반복되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무대에서는 편곡의 변화가 도전으로 평가받았고 다른 무대에서는 같은 시도가 과함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발성의 안정감은 어떤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또 다른 순간에는 개성 앞에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상이 누적되면서 시청자들은 더 이상 심사평을 판단의 근거로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프로그램의 서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원래 경연의 서사는 참가자의 성장과 경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무대를 통해 어떤 변화를 보여주었는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역 가왕 3에서는 점점 심사위원의 반응, 제작진의 편집, 그리고 특정 인물의 존재 여부가 이야기의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회자한 것은 노래의 여운이 아니라
왜 그 버튼이 눌리지 않았는지, 왜 그 점수가 나왔는지, 왜 어떤 설명은 생략되었는지